쓰레기사 예산이 70억을 주는데 그 사장으로만 다 들어가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부산 김평래입니다. 현재 부산의 각 구청에서는 생활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청소 용역업체들이 이윤 남기기에만 급급해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 역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갈수록 그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소 민간 위탁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2012년 3월 지난 19일 부산의 한 구청 앞. 십수년간 임금착취, 착복을 하는 용역업체를 정리하라는 민원은 수없이 나타나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으로부터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다른 타 회사하고 비교를 하면 임금도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또 일하는 조건도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뭐 재활용 분리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하나에서 10가지 뭐 차이 안 나는 게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청소 용역업체의 횡포로 인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지난달 20일 청소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고 임갑철 씨.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일. 임갑철 씨의 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이 임갑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런 만큼 업체 측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1년 근무했는 것도 아니고 18년을 근무는 저기 집 새끼 아이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나 대접을. 한 보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빈소만 지키고 있다 인겨. 어린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의 죽음. 환경미화원들은 임갑철 씨와 같은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 9시. 환경미화원들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며 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에 나섭니다. 작업량에 비해 인원이 적다 보니 일에 쫓기는 경우가 다반사. 작업량을 채우느라 사비까지 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9시부터 새벽 한 5시, 6시까지 계속해서 수거를 해와서 분리를 하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자기 월급을 털어서 가면서까지 도우미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합니다. 한밤중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가에서 쓰레기 수거와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8차선 도로인데 지금 여기서 오는 차가 여기서 바로 오면은 힘이 드니까 대가리를 이쪽으로 내밀거든요. 내밀다 보면은 오는 차도 서로가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대로변이라서. 왜 여기서 가면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작업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용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작업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 환경미화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저기 죽어야만이 선별장이 새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의 이윤 추구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 업체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로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현국 씨에게 따르면
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월급 명세서입니다. 이 월급 명세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보면은 이 수당 부분이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업체가 수당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 품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없는 데서도 250만 돈인데 우리는 200만 원 돈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차이가 한 40만 원 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는 인건비 예산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노동자들 임금을 주라고 직접 노무비를 이렇게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사장들이. 근데 그 돈은 우리한테 다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을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 업체는 남구청으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한 청소 용역업체. 청소 업무 대행으로 연간 30여억 원을 구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업체 대표를 만나 인건비 착취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전에들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연말 정산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게 연말 정산 때 되면 100% 또 남은 거 N분이 나는 게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전에들은 뭐 감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가계부조비도 좀 빠져요. 업체 측은 구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예산은 전액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부 항목 중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 경리가 알지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이 뭐 세세한 부분까지 또 월급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은 구청이 업체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업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남구청에서 받은 이 금액을 정액해서 이 금액을 다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총 금액밖에 무슨 그렇게밖에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얼마 뭘 주라고 지정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주시면 된다고. 이건 지금 지급 방식의 차이일 뿐 임금 총액은 같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수당들이 빠져 있으니까 또 항목이 빠진다는 거지 금액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몰라. 무슨 수당을 다 통해서 100만 원을 갖고 가든 기본금만 갖고 가든 연간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똑같아요. 하지만 취재 결과는 업체 측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남구청이 업체에 지급한 직접 노무비, 즉 인건비 예산은 17억 9,600여만 원.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16억 2천여만 원입니다. 업체가 구청에서 받은 인건비 예산 중 1억 7,600여만 원을 따로 빼돌린 것입니다. 인건비 착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참석한 사람한테는 32,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교육을 우리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 외의 시간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교육 받는 사람한테는 32,000원을 주고 교육 안 받는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돈도 우리 직접 노무비에서 사장 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우리 노무비에 줄 돈을 그냥 얹어주고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32,000원 또 그것도 또 착취하는 거죠. 문제 업체가 지급하는 급여 명세서에는 연장 근로수당 등 직접 노무비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돈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대체한 것. 이런 수법으로 업체가 빼돌린 인건비 예산은 각종 수당만 1억 원대. 일부 관리자들의 임금까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떠들고 알고 파고 들어가야만 돈을 내주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장만 돈 다 우리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임금까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들이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돈벌이를 위한 비리와 부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동래구의 한 시장 골목. 밤 9시 무렵부터 청소 용역업체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거리에 쌓여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 그런데 어디선가 일반 봉지에 담겨진 쓰레기를 들고 나와 청소차에 싣습니다.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수거는 계속됩니다. 취재팀은 문제의 청소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청소 차량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과연 청소업체의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재활용이고 뭐 쓰레기고 간에 쓰레기 음식물 문제 청소업체에서 일했다는 사람과 함께 그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골목 한 모퉁이의 허름한 창고.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숨겨둔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이렇게 놔놓으니까 놔놔도 그냥 시간. 일반 봉투에 담긴 채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 또 다른 골목에서도 쓰레기 창고가 발견됩니다. 이쪽에 그 쓰레기가 있단 말입니까? 아, 이게 지금 다 비봉투입니다. 예, 봐봐 있어. 그럼 저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실어가는 거네요. 상인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를 청소업체가 대신 수거해 간다는 겁니다. 뭐좀 물어볼 거 있는데요. 그 쓰레기 한 달에 치우시는 돈 얼마 들어요? 양면에서 5만 원, 8만 원. 그러면 봉투 필요 없네요? 네, 봉투 필요 없고 그냥 저런 하얀 봉투예요. 저런 거 사면 돼요. 종량제 봉투 말고 그냥 일반 봉투 다 하얀. 누가 이거 치워줘요 그러면? 차 지나다니는 차 아저씨 기업이라고 거기다가 뭐냐. 청소업체가 쓰레기 불법 수거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안. 수거겠네요. 어디 있어요? 밖에 뭐 쓰레기 이거 조끼가 있더라고.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는 청소업체 차량의 추적 과정에서는 또 다른 비리 현장도 포착됐습니다. 한밤중 청소 차량에 쓰레기가 담긴 대형 봉지들이 가득 실립니다. 일반 쓰레기와 섞여 함께 수거된 이 쓰레기들은 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들. 하지만 사업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는 별도로 수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 업체가 이런 불법을 일삼는 데는 꿍꿍이가 숨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이제 따로 사업장 쓰레기 소각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는 사업장 쓰레기 소각비를 안 내려고 일반 쓰레기하고 짬뽕을 해서 이제 내니까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지요. 청소업체가 쓰레기 수거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은 또 있습니다. 길거리에 쌓여 있는 마대자루들,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역시 문제 청소업체 차량이 나타나더니 쓰레기 더미를 차에 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사업장 쓰레기처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할 수 없지만 이 업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는 작업은 불법이고 종량제 쓰레기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비누하고 마대자루하고 여러 가지 짬뽕을 해가지고 그런 불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데 뒤섞인 청소업체 차량이 향한 곳은 쓰레기 중간 집화장. 각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들이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거치는 곳으로 청소업체들이 수거해온 온갖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한데 뒤섞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차량에 실린 쓰레기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독이나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쓰레기의 불법 수거와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청소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사업장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데 섞어 무게를 늘림으로써 구청으로부터 청소 대행 비용을 더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용역업체들이 용역비를 많이 산정해가 더 받으니까 그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용역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만 좋은 일 배불리는 일이죠. 상인들이 돈을 주고 쓰레기 수거를 맡기고 있다고 지목한 청소 용역업체. 불법적인 쓰레기 수거에 대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청소업을 해온 업체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수거는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공양제 없이 분리수거 없이 이렇게 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신다고. 우리 회사의 종사원들은 음식물이라든가 기중된 예를 들면 종량제 봉지라든가 이런 거 수거하지 그 별도로 무슨 영업소에 가서 받는 그런 거는 절대 금지를 시키죠. 급료를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 안 되죠. 회사에서 급료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부수입으로 그런 걸 하면은 회사에서 그걸 알면은 조치시키죠. 해고 조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쓰레기 수거로 불법적인 돈벌이를 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업체. 하지만 일선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지금까지 청소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구조적 비리라고 말합니다. 미화원들 일 시키는 것도 이제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올라가면서 이제 부수입이 생기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용역비를 또 따라 받고, 사업장 쓰레기도 따라 해먹고,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너구리를 해먹고 있는 거를 아마미 적어도 묵인해가지고 다 먹이 사슬로 엮여가지고 다 저건 애들이 다 하고 있는다는 사실이지요. 청소 용역업체의 비리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민간 위탁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업체들의 불법과 비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선 현장의 관계자들은 쓰레기의 불법적인 수거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문제 역시 업체들의 뿌리 깊은 관행임을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위탁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한데요.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민간 위탁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낸 돈입니다. 세금이 낭비되고 민간 위탁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환경미화원들 역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민간 위탁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서비스업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이윤을 그 목표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치우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성격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간 위탁을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 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어진 업무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다른 업무들도 하고 심지어는 그 이제 예산상 주어지게 돼 있는 인건비를 착취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어떤 그 불법과 비리가 굉장히 많았죠. 구 당국과 이제 특히 일선구청과 용역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생기기 쉬워 부정과 비리의 소지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설 차량 자체가 일종의 이제 투자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이제 구청에서는 한번 선정된 업체가 계속
되어야만이 그 이윤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착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업체와 구청 간에는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계약 관계가 이어지면서 의혹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 폐기물 청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안성 씨. 민간 위탁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기업이 나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고용 안정은 물론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도부터 복지 포인트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이 제도는 이제 직원들이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헬스라든지 스포츠 활동에도 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복지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아울러 주목할 만한 성과는 청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됨으로써 청소 업무가 민간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시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효율적인 문제에서도 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실정은 열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데 있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은 좀 지키고 있어도 잘 발각이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하는데 갑자기 불시에 나가가지고 하거든. 근데 그것도 힘들지. 우리도 다음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 4시간씩 다시 아무리 쳐다보고 있으면. 취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두 업체의 해당 구청 모두 용역업체의 부정과 비리 사실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재 요청 역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더 이상 할 것 없어. 취재 그거 하나 없습니다. 무엇이 말할 근거 있어야지. 청소 용역업체의 비리와 일선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이 청소 민간 위탁 제도를 운영하는 일선구청들의 행정이 대단히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용역 예산을 업체에 지급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업체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민간 위탁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와 안성, 용인시 등이 공기업의 청소 업무를 맡김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착취와 소중한 혈세 낭비에 온상이 되고 있는 청소 용역업체. 그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시사인 부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